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오후입니다. 오후 1시에 녹화하는 내용인데요. 투표일 이틀 남았습니다. 6월 1일, 6월 2일, 4월, 5월, 6월 다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는데요. 34점 몇 프로로 지난 대선의 36.9%보다 한 2% 정도가 떨어졌죠. 그거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는데요. 본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본투표에 달려 있고, 김문수로 이번에 표를 몰아주셔야 됩니다. 보수나 또 그 합리지역 보수나 강성보수, 꼴통보수들도 일단은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김문수가 비록 치더라도 보수 우파는 이게 참 지금 썩고 뭉그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는 어느 정도 삶을 제기할 터전은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방송에 앞서 고고TV가 월말 월초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안철수 지지자들이 2년 동안 후원하신 분들이 반 정도 분이 요번 달에 안 했는데, 어제 방송했더니 5만원 내신 분이 김옥선 씨인가? 매달 그렇게 내시는 분 외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 고고TV에는 정치를 펴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가 오후 들어가서 급격히 사전투표율이 떨어졌죠. 그게 선관위의 부실 사전투표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도층들이 미적거렸고 보수층들은 또 공포감으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전투표를 망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이재명 때문에 사전투표를 망설였다 그런 거는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이 그런데 그런 거는 엇가고, 또 TK, PK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TK가 가장 낮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김문수 쪽으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40% 이상은 올려줘야 됩니다. 40% 이상은. 그리고 뭐 하루 전에 고고TV가 6월 3일 대선 투표일 전날 밤에 예상을 해드리겠는데, 이 블랙아웃 기간, 즉 27일까지 여론조사가 다 발표가 됐는데, 블랙아웃 기간 6일 동안 사전투표가 이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국힘 내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저놈들이 진짜 거만하고 오만하게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엄과 탄핵과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국정농단, 국정 파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차네 진짜. 저도 어느 정도 질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고 감을 잡고 있는데, 지금 터지는 게 뭡니까? 이준석 사태. 그건 사태예요, 사태. 국힘이 젓가락 행진곡에 다시 또 올라타는데 그 바보입니다, 국힘 놈들. 이준석도 조지고 이재명도 조지하지 않는 것이지, 이준석의 성기에 젓가락을 올라타가지고 이재명을 조진다? 그거 바보예요, 바보.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은 국힘의 전략 전술이 하나도 없어요. 선대위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게 계엄 탄핵의 후과예요, 후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놈이 한동훈이라는 놈이 치라고, 김문수가 대피하라고, 더 큰 격차라고 치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겠지 않습니까? 그놈이 오늘도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 날 광주 충남로 가서
전라도에서 그거 질 거를 알면서 고군분투하는 국힘 당원, 국힘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또 안 나와요. 그건 미친놈입니다. 김문수의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만이 한동훈의 당권을 막을 수가 있고, 안철수한테도 단기, 중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TV만 믿으세요. 킬킬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런 방송 못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조갑재라는 친구를, 이 늙은이를, 조갑재가 예사 정치 분석한 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박지원급이에요, 박지원급. 그런데 꼭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죠. 조갑재란 이 늙은이가 어떤 늙은이입니까? 아스팔트 우파를 주도하고 윤석열을 찬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라는 거를 네이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 표 내지 600만 표 차이로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질 것이다. 꼭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600만 표까지 안 갑니다. 400만 표 차이라는 건 15% 진다는 소리고 600만 표 차이라는 것은 20% 이상 진다는 소리예요. 20% 정도. 우리나라 유권자가 3,80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사태 틀었죠. 그건 사태입니다. 사태. 그걸 하지 않아야 말을 대선 토론에 생중계로 했기 때문에 걔는 날라갔어요. 10% 이상은 절대 못 얻습니다. 준석이.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그 유시민이가 그 다음 날 설날령이 보고 고졸이야? 공장 공순이었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문수를 따라다니면서 국회의원 부인도 되더니 경기도지사 부인도 되더니 대통령 부인이 되는 흑공을 갖고 있어? 김문수다가 그러죠. 나도 재직을 하도 다녀가지고 졸업 못했다, 서울대를. 그죠? 그럼 김문수도 고졸이에요. DJ도 목포 상골 나왔죠. 고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노무현도 고졸이에요. 노무현의 마누라 권양숙이도 고졸이고 신발공장 공순이었어요. 운동화 만드는데. 재명이는 초졸이에요. 초졸. 검정고시 봐가 걔는 초딩대도 뭐 검정고시 봤나? 하여튼 중딩, 고딩은 다 검정고시 통과네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이 밥은 진영 논리만 갖고 상대 진영을 공격한 유시민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성폭행을 한 거예요. 따라서 반 이준석 표가 쟤 안 되겠다. 그래도 국힘에 너무 썩어가지고 준석이 좀 지지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유시민 저게 또 우리를 건드려? 말도 안 되는 것도 건드려? 그래서 반 이준석 표하고 반 유시민 플러스 이재명 표가 국힘 쪽으로 어느 정도 올 거예요. 최소한 보수들은 투표를 망설이다가 투표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선거에 있어서 대선, 총선, 전국적인 선거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막판 설화예요. 막판 망언이에요. 그게 준석이하고 시민이가 터뜨려 버렸네? 따라서 김문수의 지지력이 얼마 전보다 그냥 준석이하고 단일화하자고 무력하던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40% 이상은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아직 고치려고 그러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이준석은 15% 갈 거야. 김문수는 40% 못 가. 조갑재가, 이 늙은이들이 대단히 문제예요. 유시민 그놈도 늙었어, 이제. 또 조갑재는 요즘은 신났어. 그동안 그냥 시청률도 안 나오고 돈 벌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준석이 밀어가 돈 벌고, 동훈이 밀어가 돈 벌었는데, 요새는 다 불러줘.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막 불러줘. 그러니까 신났어. 돈도 벌고, 슈퍼챗도 들어오고,
600만 표 차를 진다? 거짓말입니다. 응? 자, 그리고 김문수의 지지력을 확보해야지만이 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걸 막습니다. 오늘 그 국힘에서 대통령 당권 개입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개파 불용 그 당헌을 통과시켰어요. 국힘에서는 친윤이 주류예요. 친윤 저거 꼴통짓이나 저 태물 관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동훈이나 준석이보다 나아요. 윤석열, 김건희 무속에 따라다니다가 나라 망쳤지만은 그것도 준석이도 그랬고 동훈이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둘 다 쫓겨나고 그런 과정에서 친윤하고 적이 된 거지. 준석이가 계곡이 윤석열을 팔아가지고 지가 당권을 가서 가져가려다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윤석열 계곡이라고 공격한 거고 그게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죠. 집어릇이 어디 가느냐? 동훈이 저놈은 2년 반 동안 윤석열에 의해서 배양되고 육양된 놈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반윤 친한을 외치고 있죠. 그러니 김문수의 지지력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만이 국힘 보수 우파 TK, PK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기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또 국힘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거 오늘 전부 다 꽝이에요. 꽝. 국힘에서는 제대로 된 대선 공약도 지금 못 내놔요. 조직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재명이 내놓은 대선 공약이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돈 뿌리겠다는 것뿐이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뻥만 치고 다녀요. 어제 그저께인가 주가 지수가 2,700을 돌파하니까 쥐 때문에 돌파하겠대. 곧 3,000 간대. 지시대 5,000 간대. 그래서 자기는 펀드에 1억을 가입하겠대. 그런 건 누가 예상 못해요. 지금 미국 쪽에는 신기술, 신개발이 중국하고의 접전이 들어가면서 너무 돈이 말려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곧 2,700, 3,000 갑니다. 그 이재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새끼. 내놓는 공약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살릴 공약이 아니에요. 돈만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재명 대선 공약을 공격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 국힘 저것들은 관료 출신이 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을 안 빠지게 한다는 거고 재명이는 엄청난 혼란이 와요. 사흘 후에는. 그 다음에 준석이 같은 경우 걔 대선 공약 어디 있어? 걔 없어요. 대선 공약을 보면 전부 다 2030 남자들 위하고 남녀를 갈라치고 그런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거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발굴했다가 대통령 대선 공약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확 개비해야 돼요. 윗등 붙여가 바꿔야 되는 그럴 능력이 없는 놈이에요. 현상 유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대한민국을 개비하겠으면 그것도 못해요. 안정적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를 뽑으려면은 김문수를 뽑아줘야 되는데 정광훈하고 연계돼 있어도 그건 후위를 우리 또 비판하면 돼요. 정광훈 문제는. 그런데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정치 고관심청이나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격차를 지고 나면은 그 10년이 갔습니다. 정동영이가 이명박 플러스 이인재한테 850만 표 차이로 졌어요. 그 이후로 당대표가 36번인가 바뀌었어. 36번인가 민주당 애들. 하다못해 문성건이라는 거 영화배우가 나보고 비대위원장 하래.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할까 말까. 그렇게 탄식한 거 됐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2, 3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 국힘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대선 패배한 데 책임론을 볼 거며 계획 못해요, 저것들. 오만 더 분파 행동, 오만거 싸움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동원이라는 놈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당권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권 장악하면 소용없어요. 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40% 이상, 응? 나오면은, 제명이하고 10% 안에 7, 8%만 지더라도 어느 정도, 장악력이 요만큼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당권 같은 것도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얼치기 평론가들 많죠. 민주 좌파 진영 애들. 장성철이 같은 건 쌈마이. 그것들이 비대위 간다 계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대위 간다 한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2, 3개월에 오당탕탕 합니다. 처음부터 막 싸울 겁니다. 한 2, 3일 동안은 아이고 졌다. 좌절감 느끼다.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동원이란 놈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김문수의 지지를 확보해 줘야 되고, 동원이가 그러면 당대표 되면은 친윤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친윤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혁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 3년 남았어요. 국회의원 임기.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그래도 김문수가 도덕적으로, 가족적으로, 인륜적으로 제명이보다 우수해요. 근데 정규제나 이놈 조갑제나 김종인 이런 늙은이들이 정규제 그놈은 늙지도 않았어. 왜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 자식이. 그런데 김문수가 좋은 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광훈 세력하고 연결됐다. 탄핵에 반대했다.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맞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편을 들면서 돈을 법니까? 김종인이라는 늙은이는 이준석 의원을 못 놔. 25% 차기 대통령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여성한테 젓가락 꼽는다. 그런 거 문제가 안 된대요.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김문수를 옛날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정광훈한테 간 게 대표적인 건데, 조갑전 정광훈 지원 안 했어요? 정규제 그놈은 정광훈 지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명이를 한번 만나보더니 제명이가 실용주의 경제정책이고 대선 정책과 공약은 제명이가 제일 우수하고 제명이 명랑한 사람이고 제명이가 그동안은 정부 탄압, 정치 탄압,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프레임 걸려가지고 그거 제명이가 잘못한 거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나? 그래서 지금 김문수를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평생 보수주의자로 살기 때문에 김문수를 한테 어느 정도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입니다. 얘네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있죠. 좌파 진보 애들, 조갑제, 정규제, 이런 애들. 뭐라 그럽니까? 저 국힘은 요번에 완전히 망해야 된다. 폭망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뭘 가지고 정신 차려?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 정치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정동영이가 이명박한테 53만 표 차, 530.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기? 이인재가 180만 표, 한 850만 표 차를 졌어요. 그 정신 차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이라는 정신 차리는 기간이, 박근혜가 탄핵하면서 뺏어간 거죠. 안 그러면 저런 건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런 놈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것들이 3년 동안 국정 파괴하고 계엄 그거 한동훈의 영향이 커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야 된다? 그럼 뭐 가지고 먹고 살라고? 초가상까지 망해도 집안이 망해도 보릿말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보릿자루 세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말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저라고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김문수 쪽으로 보수는 결집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정치적인 미숙과 거지 같은 준석이가 그걸 불을 땡겼고 유시민이가 또 불을 땡겨줬죠. 그 표가 김문수나 국힘을 어느 정도 더 결집하게 하고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후원하세요.